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선우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남자가 최대치로 꾸몄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진짜 중요한 날이나 진짜 너무 꾸미고 싶을 때 그냥 제가 최대치로 꾸밀 수 있는 만큼의 메이크업과 머리와 모든 스타일링까지 낱낱이 제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시죠.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눈썹을 먼저 다듬어 줄 거예요. 일단 여러분, 눈썹을 다듬기 전에는 항상 이 왼 얼굴에 바로 눈썹 칼을 갖다 대시면은 피부에 자극이 너무 심하고요. 이런 수분크림,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쿼알란 수분크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눈썹 위에 수분크림을 도포해준 다음에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눈썹을 다듬을 때 제가 보통 많이 하는 말은 숱이 많은 곳과 없는 곳을 구분지어라인데요. 이게 숱이 없는 곳과 많은 곳을 구분하는 게 되게 쉽거든요. 그냥 간단해요. 가운데에 숱이 많고 외곽 쪽에 숱이 없잖아요. 그거를 눈으로 구분하면은 형태감이 보여요. 여기 쪽 숱 없고 여기 쪽 숱 없고 안쪽 가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숱이 있으니까 그 라인 따라서 그냥 잘라주면 되고, 뭐 3분의 1 지점부터가 산이어서 그 부분을 깎아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거 다 하기도 귀찮고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눈썹의 틀에 맞게 그 주변만 깎아줘요. 그리고 이 앞머리 숱을 정리할 때는 꼭 눌러서 그냥 끊어주듯이 쳐주면은 끊어집니다. 그러면 앞머리 길이가 맞겠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자는 눈썹만 다듬어도 깔끔해 보인다. 그건 진짜 너무 당연한 말인 게, 이렇게 얼굴 있을 때 특히나 이마 까시는 분들은 이 눈썹 라인이 다 보이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 연예인이 아닌 이상 피부에 트러블이 몇 개씩 있고 잡티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잡티가 있는 와중에 여기에 털까지 통통통통 나 있으면은 여기도 더러워 보이고 피부도 더러워 보이고 그냥 얼굴 전체적인 이미지가 더러워 보이는 거. 그래가지고 남자는 눈썹만 다듬어도 깔끔해 보인다 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남자들은 T존에 부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미간에 있는 털들이 되게 거슬려요. 그거를 최대한 깔끔하게 다듬어줘야 남자분들 T존도 훨씬 부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썹 다듬기가 완료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씻고 와서 잔털 정리도 하고 바로 기초 화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얼른 세수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바로 씻고 왔고요. 씻으니까 눈썹 정리 그냥 싹 깔끔하게 털 없이 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스킨케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토너는 라운드랩 독도 토너, 그냥 유명한 거 사용해서 토너로 피부 결 정돈을 먼저 해줄 거고요. 토너를 바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기초 단계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막 테토남들이 토너를 바를 때 막 비비면서 그렇게 바르잖아요. 이렇게 저희같이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르게 되면은 얼굴에 보면은 솜털이 있는데 그 솜털을 막 문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파운데이션 올리고 쿠션 바르면은 그 솜털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피부가 제대로 먹을 리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결을 따라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주면서 우리의 피부결을 눕혀준다 생각을 하고 토너를 발라주면은 정말 사소한 디테일이 화장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사용할 세럼은 아누아 PDRN 세럼인데, 이 세럼이 속광을 내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화장하는 거 보면은 아이돌 광 메이크업 하면서 광이 진짜 예쁘게 나는 메이크업도 있잖아요. 그거는 메이크업의 외적인 요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처음에 스킨케어를 얼마나 탄탄하게 좋은 제품을 써가지고 하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진짜 막 수분 광 세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내서 나온 세럼들이 좋더라고요. 오늘의 주제가 꾸미지 120%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팩까지 같이 곁들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엘에서 나온 마데카 소사이드 랩핑 세럼 마스크인데, 얘를 메이크업 전에 5분 정도만 붙여줄 거예요. 너무 많은 양이 피부에 흡수가 돼버리면은 메이크업이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열감을 낮춰주고 붓기를 빼주고 모공을 쏙축시켜주는 느낌으로 팩을 5분 동안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렇게까지 메이크업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평소에 이렇게까지 메이크업을 하진 않고요. 진짜 중요한 날 하루하루 그런 날에 이제 가끔씩 해주는 메이크업이라 이 안에서 얻어갈 거 얻어가시고, 그 다음에 완전 초간단 메이크업 영상도 제작해서 조만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림을 바를 텐데, 일단 사용했던 크림을 얼굴 전체적으로 한 번씩만 더 도포해줄 건데 양을 진짜 조금만 바를 거예요. 이미 충분히 얼굴에 수분감이 차있고 그 한계선을 넘어가면은 피부가 흡수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겉돌겠죠, 크림이. 일단 이 크림의 용도를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수분을 좀 코팅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스킨케어는 전부 끝났고요. 이제 피부 화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부 화장을 한번 해볼 건데, 피부 베이스를 깔기 전에 저는 먼저 디어의 퍼펙트 커버 컨실러 팔레트 C03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드름이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 붉은기를 좀 커버를 해준 다음에 베이스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린 컬러를 이용할 거고, 내가 피부에 고민이 있다, 색감적으로 뭔가 고민이
파운데이션이 있다 했을 때 그거를 커버하는 방법은 보색으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색상 황도를 보면은 뭐 빨강색과 초록색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색들이 섞였을 때 중화가 돼가지고 피부 고민을 좀 없애줄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 컬렉터를 이용해가지고 피부 좀 붉은 부위에 먼저 놔줄게요. 제가 이쪽 부위에 여드름 흉이 되게 많아요. 컨실러로 한 겹씩만 올려서 커버를 해놓고 베이스를 진행할게요. 그리고 다크서클 부분도 한 번씩 커버를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컨실러를 눈 아래다 사용하게 될 때 애교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전부 다 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 화장 진짜 지저분해 보여요. 우리가 다크서클을 커버하든 눈 위에 뭐 파운데이션 쿠션 올리든 애교살 위쪽으로는 최대한 안 올라가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컨실러를 도포하고 베이스를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옷을 먼저 갈아입고요. 옷을 입다가 베이스가 옷을 다 묻어버리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베이스 메이크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베이스가 될 거는 비레디 파운데이션, 블루 파운데이션의 02 라이언 컬러를 먼저 베이스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맥 스튜디오 이제 세럼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얘가 속광 표현이 진짜 잘 돼요. 얘를 한 펌프만 짜줘서 섞어줄 거고, 이 위에 메이크업 맥 글로우 플레이 라이트 볼 T3 톤업 프라이머 얘를 이 정도만 섞어가지고 좀 더 파운데이션에 생기를 좀 더 넣어줄 거예요. 남자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기가 많이 도는 듯한 느낌이 많아가지고 그 노란색을 좀 중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핑크색 베이스를 좀 섞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브러쉬로 골고루 잘 섞어가지고 컨실러를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줄게요. 3번씩 들어가준 상태에서 바로 두드려주고, 는 차가운 물에다가 셔가지고 충분히 물을 짜낸 상태여서 촉촉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두드러지면서 저희 콧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이 아니라 살층이 되게 얇아요. 코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또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 부분에는 양을 조금씩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코는 뼈가 위주이기 때문에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적고 그 상태에서 많은 양이 올라가게 되면 얘는 그냥 다 뱉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얇은 느낌으로 한 겹 싹 깔아주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남은 양으로 외곽 쪽에만 한 번씩만 더 깔아줄게요. 외곽 쪽에 깔고 조금 픽싱을 해줘요. 이거를 바로 두드리게 되면은 스펀지가 다 먹거든요. 피부에 완전 밀착이 된 상태에서 경계를 풀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 많은 양으로 덕지덕지 바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얇게 코팅을 해둔 다음에 그 경계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커버가 되게 잘 되고 지속력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올려둔 부분 최대한 조심하고 그 경계 부분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두드려만 줄게요. 이렇게 하면 베이스는 끝이 났고요. 저는 베이스에서 파우더 넘어가기 전에 이런 밤 타입의 블러셔를 많이 사용을 해줘요. 블러셔를 남자가 뭔 블러셔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자 파운데이션 자체에서 노란기가 되게 많이 돌아요. 그 상태에서 쉐딩이 올라가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음영만 가득가득 넣어주면 얼굴이 오히려 화장 전보다 너무 어두워져요. 그래서 좀 얇게 생기를 넣어준다는 듯한 느낌으로만 들어가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가 다크서클을 커버를 정말 잘해줘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색 기법 있죠. 다크서클은 살짝 초록색 핏에 가깝기 때문에 여드름과는 반대죠. 여드름은 빨간색이었기 때문에 초록색을 커버했으면 초록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커버를 하는 거예요. 블러셔를 조금씩 올려주면서 다크서클 부위에 저는 올려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콧대도 살짝씩만 넣어서 중앙부를 조금 짧아 보일 수 있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블러셔 단계도 끝이 났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 아무런 파우더나 상관없이 그냥 파우더 처리 가볍게 들어가줄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눈썹을 이제 한번 그려볼 건데, 눈썹을 그리기 전에는 한 번씩 쓸어주고요. 저는 눈썹에 사실 많은 공을 들이진 않아요. 저 이마를 덮기도 하고, 이마를 덮어서 굳이 눈썹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머리를 내렸을 때 은은하게 눈썹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 눈썹 비치는 때 모양이 깨끗해야 인상이 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마를 내리더라도 눈썹을 그려주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미 눈썹이 진한 편이기 때문에 제일 숱이 많은 곳에다가 그 음영 단계를 맞춰줘요. 여기가 제일 진하잖아요. 여기보다 너무 밝은 데가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눈썹을 일단 채워주고요. 형태를 이미 너무 깔끔하게 잘 다듬어 놨기 때문에 눈썹을 그리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특히 저는 앞쪽으로 조금 색이 오는 편인데, 색이 온다라는 게 앞머리를 진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앞머리가 진해지면은 바로 짱구 눈썹 되고 꼴보기 싫거든요. 이거는. 그 상태에서 저는 얼굴이 세로로 길어 보이는 게 싫기 때문에 눈썹도 뒤쪽 산을 조금 뒤로 더 빼줌으로써 저희 긴 얼굴형을 좀 커버를 해줄 거예요. 눈썹에 밑선을 일단 깔끔하게 따주는 걸 전 굉장히 중시하고요. 밑선이 깔끔해야 되는 이유가 눈이랑 바로 맞닿아 있는 선이잖아요. 그 눈 바로 위에 있는 선이 지저분하게 되면은
눈도 흐리멍텅해 보이고 되게 샤프해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아래쪽에 있는 이 밑선, 눈썹 밑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공을 좀 들여주는 편이에요. 또 똑같이 간단하죠? 이러고 한 번씩 뭉친 부분 없게끔 한 번씩 더 빗어주면 아주 좋고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내리면은 인상이 훨씬 깨끗해 보이죠. 이 효과 때문에 이마를 내리더라도 눈썹을 항상 그려주고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부분은 일단 쉐딩을 저는 먼저 해주거든요. 특히 저는 코 쉐딩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쨌든 코가 우리 얼굴에서의 중심이잖아요. 그 중심이 똑바로 잡혀 있어야 이후에 메이크업이 밸런스 있게 잘 잡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오늘 사용할 쉐딩은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 조명이고요. 이게 둥글둥글한 브러쉬로 골고루 묻혀준 다음에 뭉치지 않게 툭툭툭 털어주고 손에 한 번씩 꾹꾹꾹 눌러줘요. 얘를 반복해서 브러쉬 모 안에까지 색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이 상태에서 바로 브러쉬를 묻혀가지고 올리게 되면은 브러쉬 겉면에만 이미 묻어 있잖아요. 그럼 첫 터치가 너무 진해지고 양 조절이 너무 어렵게 돼요. 양 조절을 쉽게 하기 위해서 브러쉬에 묻혀주고 골고루 툭툭 털어내서 겉에 있는 걸 좀 털어낸 다음에 꾹꾹 눌러가지고 브러쉬 안쪽에 골고루 묻을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쉐딩을 들어가야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쉐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통통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음영을 일단 넣어줘서 나는 오늘 콧대를 이 정도로 깎겠다를 먼저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깎겠다. 최대한 그림자가 일자로 나올 수 있게 경계를 잘 풀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조금 연한 컬러 가져와가지고 똑같이 꾹꾹꾹 눌러주고 위로 연장을 좀 시켜줘요. 이 상태에서 이 깎아놓은 만큼을 콧대에 맞춰서 음영을 넣어주는 하면서 눈썹 그려놓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주고 콧대에서 중앙에서 내려왔을 때 이 간격이 일정하게끔 넣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너무 진한 부분에 좀 연한 컬러 이용해서 주변 그라데이션 시켜주고 그리고 콧볼이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여기 전체에 음영을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고 콧볼이 넓어 보이거든요. 이 아래쪽에 음영을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 아래쪽을 음영을 넣어주게 되면은 콧볼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여기였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이쪽이 깎여 보니까 콧볼이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 줄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음영을 넣어주면은 콧볼 축소에 좀 효과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더 높이고 싶은 부분, 더 깎고 싶은 부분에 좀 더 진한 음영을 한 번씩 더 넣어주면 되고요. 일자로 그렸던 거를 바깥쪽으로 넣어줘요. 바깥쪽으로 풀어주듯이 당겨줘요. 이렇게 해야 정면에서 봤을 때 그냥 일자로 뚝 그은 게 아니라 이 사람 코가 원래 이렇게 높은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수가 있고 코 벽에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비중 부분에도 음영을 넣어줘서 콧대가 코끝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이 더 들어감으로써 코끝이 좀 더 앞으로 나와서 콧대가 좀 더 높아 보이게끔 해주고 있고 인중 부분에도 얼굴을 넣어주면서 얼굴의 전체적인 그런 입체감을 좀 살려주는데 중심을 두고 있어요. 입술 아래에 음영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준 다음에 턱 쉐딩은 진짜 가볍게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이중턱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이중턱 부분을 일단 먼저 넣어줘요. 이중턱 부분을 넣었으면은 턱을 가는 게 아니라 귀 앞쪽 있잖아요. 이 귀 앞쪽에 음영을 넣어주면서 당겨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되게 놓치는 디테일인데 이쪽에 쉐딩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만 쉐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쉐딩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저는 느껴요.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하얗게 둥둥 떠 있고 이쪽만 음영이 져 있으면 얼굴에 그림 그린 사람이지 쉐딩의 효과를 전혀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이 이미 이렇게 하이라이트 효과가 난 상태에서 이쪽이 넓어진 느낌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태에서 이쪽만 깎는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귀 앞쪽에서 당겨서 턱 아래쪽으로 오는 이 쉐딩이 진짜 사소하지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소한 디테일이 메이크업의 퀄리티를 진짜 많이 높이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M자 부분에도 음영을 넣어줘서 얼굴이 좀 더 작아 보이게 하고 아래쪽으로 같이 이어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쉐딩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아이섀도우를 들어갈 건데 제가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평소랑 되게 비슷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베이스 컬러를 사용하고 싶은 컬러 아무거나 선정을 해주셔서 눈덩이 전반적으로 음영을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영을 넣어줍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아이섀도우를 할 때는 진해지면은 많이 이상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진하게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서 한두 번 톡톡 그냥 묻힌 양으로만 천천히 레이어를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눈두덩이 해주고 이렇게 조금 납작한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애교살 음영을 지금 넣어줄 거예요. 애교살 통통한 부분, 제일 통통한 부분에 저는 음영을 가장 먼저 넣어주고 얘를 앞으로 좀 끌고 와요.
제가 이제 애교살 그리면서 남자분들 좀 티 안 나게 앞트임하는 효과, 앞트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눈 앞머리 쪽까지 애교살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눈 앞머리 쪽에 음영을 이렇게 넣어줘요. 살짝 애교살이 눈 앞쪽까지 있다는 느낌으로 얘를 앞쪽에 음영을 가져와주면서 이 앞쪽까지 애교살이 이어진 듯한 느낌을 넣어줘요. 이미 이 상태에서 눈이 앞쪽으로 훨씬 확장이 된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삼각존에 음영을 먼저 줘. 삼각존에 음영이 들어가주고, 여기서 저처럼 애교살이 되게 조그마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애교살이 도톰하신 분들도 해당이 돼요. 애교살을 더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이 눈 앞쪽 머리에 여기 부분, 이쪽에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애교살의 아래 위로 음영이 들어가게 되면서 애교살이 더 도톰해지는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눈매도 훨씬 선명해 보이고요.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아까 했던 그 브러쉬를 가지고 발로 눈 점막 부분까지 음영감을 더 넣어줘서 그윽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어쨌든 제가 완전 120%의 메이크업이잖아요. 이 단계에서 조금 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 보여드리면 눈 앞머리 이쪽에도 음영감을 좀 강하게 넣어줘요. 그렇게 했을 때 눈이 좀 더 또렷해 보이고 눈매가 좀 더 깊이감 있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속눈썹을 달하는 곳에서 그냥 일자로 음영감을 넣어줘요. 이렇게 했을 때 눈이 훨씬 또렷해 보이는 효과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영감이 들어가 주게 되면 되고, 이제 하이라이트 하고 입술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하이라이트 제품은 제가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제품인데, 맥의 오로라 하이라이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확한 상품은 여기다 제가 띄워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조금 훌렁훌렁한 붓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굴에 세로가 조금 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안쪽에 좀 더 시선을 집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앞볼이라고 좀 부르거든요. 앞볼 쪽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주고, 앞볼 쪽에서 T존도 한번 강조를 해줄 거고요. T존 콧대 부분이 빡 살 수 있도록 강조를 해주고, 콧대 부분에 살짝씩만 와주고, 턱끝에도, 그리고 입술 반품에 하이라이트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상태에서 조금 더 조그만 브러쉬로 하이라이트 포인트를 좀 잡을 코끝의 정중앙에다가 빛이 반사된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동그랗게 하이라이팅을 잡아줄 거고, 콧대 부분에도 일자로 좀 뻗치면서 강조하는 그 느낌을 주고, 눈 앞머리 앞쪽에도 하이라이팅 한번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눈 앞머리 쪽까지 하이라이팅을 넣어주고, 이제 애교살을 그릴 건데요. 애교살에 사용할 제품은 투쿠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호, 이 컬러를 브러쉬에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섬세하게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뚱뚱한 부분에다가 색을 넣어줘서 밝게 빛날 수 있게 표현을 할 수 있게요. 눈 앞머리, 아까 애교살의 연장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주면 훨씬 더 또렷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해주시고, 이제 입술 단계네요. 일단 제가 입술을 정말 공들여서 그려야 된다 했을 때는 하트%의 이 립펜슬을 정말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하트% 도트원 무드 립펜슬 19 러스트 핑크라는 색으로, 일단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입술의 이 산도 사람마다 비대칭이 이루어져. 제가 남들한테 메이크업을 해줄 때도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입술 산의 대칭과 입술 이 라인의 대칭이 맞아야 얼굴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 립 펜슬로 입술 전체적인 라인을 따주면서 대칭을 먼저 맞춰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인 전체적인 라인을 따놨고요. 저는 이 상태에서 베이스 컬러를 먼저 사용을 할 건데, 웨이크메이크 워터풀 글로우 틴트 05 코트니라는 컬러고요. 조금 이런 색상이에요. 조금 다크할 수 있는 벽돌 느낌의 살짝 레드기가 가미된 그런 색상인데, 이 친구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 깔아줄까?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회색의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베이스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느낌. 안쪽에 좀 더 진한 컬러로 포인트를 좀 잡아줄 겁니다. 지금 사용하는 제품은 3세이 드롭 글로우젤 해시태그 원더 그런 컬러인데, 입술 안쪽에다가 이 색을 좀 해주면서 입체감을 살려줄 거예요, 입술에. 이렇게 하면은 립까지 마무리해서 메이크업은 끝났고, 이제 머리를 한번 하는 것까지는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머리를 좀 대충 말리고 왔고, 제가 평소에 하는 스타일이 살짝 컬을 좀 많이 넣어가지고 진짜 강아지 그런 느낌의 컬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게 진짜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서 진짜 고데기 한 번도 안 만져본 사람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을 정도? 이 고데기 그냥 올리브영에서 제일 싼 고데기거든요. 제가 알려드릴 테크닉은 진짜 딱 하나예요.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요. 한 꼬집을 찝어요. 이거보다 좀 뜰게. 한 꼬집 찝었죠. 얘를
넣고 살짝 빼고 빼면서 돌려줘요. 그러면은 뺐을 때 이렇게 컬이 나오죠. 전 이게 반복이에요. 얘를 조금씩 잡아서 그냥 계속 넣어주는 얘의 반복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진짜 이 제목을 좀 그걸로 해요. 영상 길이만 봐도 간단한 거 아시죠? 하면서 그냥 너무 간단해. 그냥 계속 반복이에요. 군데군데 내가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에 고데기로 돌려서 쭉 빼주기만 하면 돼. 안쪽으로 모아줘요. 이 컬들. 이 상태에서 집에 있는 아무 이런 컬 무스 크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진짜 조금만 짜요. 진짜 이것도 좀 많은데? 살짝만 걷어내고 얘를 손바닥에 살짝 비빈 상태에서 살살살 털어주면서 안쪽으로 모아요. 이렇게 머리를 좀 다 만진 상태에서 스프레이로 포인트를 하나씩 집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뿌리고 짚고 컬을 좀 뭉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진짜 완전 초간단한 머리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메이크업과 헤어 스타일링까지 꾸민치 120%까지 올려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영상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무조건 반영을 해서 앞으로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